오늘은 8장 이산대수 문제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해보도록 하죠. 앞에서 이제 공개키 암호 중에 RSA를 쓰는데 오늘은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DP-헬만 키교환 이제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한 키를 교환하는 방법인데 안전하게 그 키 교환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것과 연결 그 키 교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이산대수 문제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뭐 DP-헬만 키 교환의 안전성 마지막으로 이제 엘가말 암호 알고리즘을 한번 보죠. 엘가말 암호 알고리즘, 뭐 스킴 이건 DP-헬만 키 교환을 뭐 그대로 갖다가 약간만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라 결국은 DP-헬만 키 교환을 이해하게 되면 엘가말 암호 시스템은 뭐 자동이라고보다는 약간만의 변경. 사실 암호화가 아주 DP-헬만 키 교환 이후의 암호 알고리즘은 그냥 메시지를 그 교환된 키를 곱한다. 복화하는 그 키의 역원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암복화가 아주 단순한 거라 결국은 DP-헬만 키 교환 방법을 이해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DP-헬만 키 교환부터 보죠. 이게 이제 1976년도에 휘트필드 DP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틴 헬만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거죠. 실제로 이제 DP-헬만 키 교환 방식은 아주 심플한데 또 아주 널리 실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TLS니 IPsec, 뭐 SSH 이런 것 암호화 프로토콜에 사용되고 있죠. 뭐 약간 이제 문장이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엘가말이 암호화로 사용된 키 교환 자체는 이제 이게 암호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 DP-헬만 DHK가 DP-헬만 키 익스체인지죠. 그래서 DP-헬만 키 교환 이걸 암호화를 위해서는 이제 엘가말에서 이 DP-헬만 키 교환을 사용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DP-헬만 키 교환의 기본 아이디어를 보자 그러면 일단 ZP 내에서의 지수승이 일방향 함수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 ZP 내에서 A의 X승 이렇게 했을 때 알파로 합시다. 알파 베타가 나오고 모듈로 P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방향 함수라고 한 뒤에 또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긴 한데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죠. 요게 이제 A를 X번 곱해가지고 베타를 구하는 건 뭐 쉬운 일이죠. 예를 들면 2에 5승 이렇게 해가지고 모듈로 7이었다 그러면이 2, 5승이 너무 많네. 3승으로 합시다. 8인가요? 4, 2, 8이면 모듈로 7에서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건 쉽다 이 말이야. 2에 3승을 해가지고 7로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일방향이라고 하는 반대로 이제 역방향으로 2와 x가 주어지고 1이 주어졌을 때 이 x를 구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x를 구하는 거. 좀 이렇게 x가 주어졌을 때 요 값을 계산하는 건 쉽단 말이야. 요렇게는. 근데 요렇게 주어주고 즉 2하고 1이라고 하는 걸 주어주고 반대로 몇 번 곱했는지 x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역방향으로 이렇게 주어서 x를 구하는 건 역방향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수들이 엄청나게 커지면
x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일일이 해봐야 돼.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1이 나오느니 여기를 따지자 그러면 그리고 그때 해봐야 이게 3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x가 1024비트다 뭐 이런 식의 어마어마하게 크게 큰 숫자라 그러면 그걸 일일이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해볼 수는 있지.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지. 암호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전제는 풀 수 있어요. x를 결국 뭔가 숫자를 곱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숫자가 너무 커서 또 그걸 일일이 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다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것에 이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이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산돼서 문제예요. 이게 뭐 별게 아니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알파의 x승 베타의 모드가 있는데 모두 p라고 합시다. 일단 수에 알파를 x승이하고 베타를 계산하는 것은 쉽다 이 말이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알파가 베타만 주어주고 x를 모를 경우 이 x를 계산하는 역방향에서의 x 계산은 어렵다. 이게 x를 계산하는 게 이게 이산돼서 문제. 문제는 심플하죠. 요 이제 이 ZP 내에서 이 지수승이 일방향 함수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수승의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알파 x 승을 y 승하는 거하고 알파를 y 승한 후에 x 승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알파의 x, y가 되잖아요. 이것도 알파의 y, x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같아. 그래서 지수승 자체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x, y나 y, x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DPL만 키교환의 기본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 이제 지수승 계산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있죠. 일단 모듈로 p 아주 큰 소수 p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수 알파가 있죠. p-2보다 작은 수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원시근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알파를 거듭 제곱성하면은 1부터 p-1까지 해당하는 모든 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알파를 원시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뒤에 보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런 알파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해서 이거 도메인 파라미터라고 하고 이 두 개는 공개합니다. DPL만 키교환 한번 봅시다. 다 열어놓고 보죠. 일단 알파하고 p는 공개되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개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알파하고 p는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고, 아무튼 둘 다 앨리스하고 밥이 키교환에 공통된 키를 갖고자 하는 키를 공유하고자 하는 두 당사자 간에 먼저 앨리스나 밥이나 각각 개인 키를 선택합니다. p-1보다 작은, 아니 p보다 작은 수를 하나 임의로 아무거나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밥도 자신의 개인 키를, 근데 두 개 다 각각 자신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알파하고 p다. 공개 키를 어떻게 하게 되면 서로 공유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먼저 앨리스는 알파에다가 자신이 선택한 이미 키 A만큼을 지수승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쉽잖아요. 아까 이산대수 문제에서 알파의 지수승을 계산하는 거 쉬워요. 그리고 P로 모듈로 연산한 다음에 그 결과, 최종 결과 A를 보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밥도 알파에다 B승을 합니다. 자신이 만든, 선택한 개인 키 승수만큼을 지수승으로 해주는 거죠. 나온 B를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모듈로 P에서 그래서 이제 최종 공통의 비밀키는 뭐냐 그러면은 자신의 여기 앨리스는 밥이 보내온 B에다가 자신의 개인 키를 다시 한번 지수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못됐는데 알파에 B에 자신의 것 A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그럼 이게 이제 알파에 AB 승이 되겠죠. 뭐 BA든 AB든 같으니까 지수승의 교환법칙 선언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밥도 앨리스가 보내온 A는 알파 A 승이잖아요. 거기에다 자신의 공개 비밀키 B승을 다시 하는 겁니다. B승을. 그러면 이것은 알파에 마찬가지로 AB가 되죠. 그러니까 앨리스도 알파 AB를 갖고 밥도 알파 AB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비밀키를 모르면서도 서로 동일한 알파 AB 승이라고 하는 공개 키를 똑같은 걸 이제 공유하게 되죠. 심플하죠. 어려운 게 없어. 보면 자신의 각각의 비밀 키를 하나씩 이제 선택하고 임의로는 아니면 모르게 보내는 것은 공개되는 키는 그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알파에다가 A승만 하는 거야. 자기 비밀 키 지수승만큼. 얘도 밥도 그 공유하고 있는 알파에다가 자신의 개인 키 승만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서 그거에 보내준 상대방의 키에다가 자신의 비밀 키 개인 키 승만큼 한 번만 더 하는 건 됩니다. 앨리스는 밥이 보내놓은 B에다가 A승, 밥은 앨리스가 보내놓은 대문자 A에다가 B승. 이렇게 하면 둘 다 알파의 A, B승이라고 하는 공통의 비밀키를 이제 공유하게 되죠. 중간에서는 뭐 A, B를 볼 수도 있고 알파와 P도 다 이제 중간에 있는 제3자는 다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걸 나중에 보면 해독을 하려 그러면 여기 앨리스나 밥의 비밀키인 A나 B를 분석해내야 돼요. 분석해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산대수 문제에서는 A가 주어졌을 때 A가 A나 스몰 A나 또 대문자 B가 주어졌을 때 소문자 B를 얻어내는 역함수 계산이 힘들다. 그렇죠. 그게 이산대수 문제의 어려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 조졌는데 결국은 요거 아까 하고 똑같은 식으로 만들자 그러면 알파의 A승이 A인데 모두 P에서 요것이 다 공개되지만 요걸 얻어내기가 힘들다 이게 지수승이 몇 번 곱했는지를. 마찬가지로 B도 마찬가지야. 알파에 B승을 해서 B는 알아 우리가 대문자 B는 모듈러 P에서 이런 건 다 공개돼 있죠. 그런데 요 식으로부터 요 B를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둘은 공통의 비밀키를 공유해야 되죠. 이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더니 요거죠. 지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 일방향 함수이고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알파의 xy나 알파의 yx 같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아이디어로 수학적인 아이디어로 이게 이제 집실만 키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요렇게 교환된 공통의 키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AES 같은 것에 공통 키를 쓸 수가 있죠. 키 교환 이용해가지고 안전한 키 교환이 되는 거죠. 공개키 기반 구조의 형태인 키 교환, DPMR 키 교환을 사용해가지고 상대방 둘만 공유하는 비밀키를 안전하지 않은 채널 내에서도 키 교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몰래 앨리스가 밥한테 찾아가가지고 비밀키 우리 둘이 공유하는 공통의 비밀키 이걸 하자 뭐 그런 제3의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키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채널에 있어서도 DPM만 키 교환을 하게 되면 앨리스와 밥이 안전하게 이산대수 문제의 안전성에 기반해서 공통의 키를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AES에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KAB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서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죠. 암호하고 복호하고. Y는 이제
암호문이 메시지 된 거잖아요. 물론 뭐 키 길이가 여기 DPMI에서 사용되는 키 길이하고 AES 같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키 길이는 다른데 뭐 방법은 심플해요. 여기 예를 들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되게 이제 키가 길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1024비트다 그러고 AES 128비트다 그러면은 앞에 128비트 앞부분을 키 교환되는 KAB에 128비트 앞부분만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해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1024비트를 128비트로 변경시켜주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키 길이를 맞춰서 이제 AES라고 하는 대칭 암호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키로 이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자. 예를 일단 도메인 파라미터 P는 이스크로 했고 알파는 2로 한 거예요. 좀 다르게 보겠지만 29는 소수인 것 같죠. 알파가 2인데 뒤에 나오지만 한번 다시 이야기하자면 알파는 원시근이다.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모듈로 P에서 모두 29에서 이것들의 값이 1부터 28까지 모든 수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알파라고 이 원식은 거듭 작업을 해나가면은 이 P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1부터 28까지 모든 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파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해졌어요. 이건 이제 공개되는 거고. 앨리스는 자신의 개인 키로 5를 선택했고 P보다 작은 거면 되니까 밥은 12를 선택했죠. 그래서 뭐 저기 알파와 P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개인 키에 해당하는 이 5승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알파의 5승. 모듈로 29로 하면 했더니 3이더라 A가 3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밥에가 보내주고 밥은 알파 2에다가 자신의 개인 키 12승을 해주면 모듈로 29에서 7이 되는 거죠. B는 7 이렇게 보내주죠. 앨리스는 밥이 보내준 B7에다가 자신의 개인 키 승을 하면 되죠. 7에 5승. 그러면 이 모듈로 29에서 16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밥은 앨리스가 보내준 3에다가 자신의 개인 키 12승을 했더니 모듈 29에서 16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16이라고 하는 공통의 비밀 키를 이제 공유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키 교환이 된다. 키 교환 마음은 뭐 별게 없죠. 심플합니다. 뭐 계산적 측면 해가지고 어쨌든 상당히 큰 1024비트 이상의 크기의 소수인 P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아주 큰 수의 공통의 비밀키를 갖게 되는데, AES는 사실 이제 128비트 물론 키 길이가 몇 가지로 이제 나눠지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장 앞부분에 most significant 비트, 그래서 앞부분 128비트만 선택하거나 아마 해시를 이용해 가지고 128비트에 맞추면 되는 거다. 사용하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알파의 원식은 프리미티브 엘리멘트라 그러는데 뭐 나한수 생성기라고 해요. 어쨌든 예를 들면 어떻게 Z 이제 0은 빼니까 원식은이 3도 원식이 되는데 3을 거듭 작업해 보는 거예요, 저기. 그러면 모듈로 이렇게 값이 되지만 7로 모듈로 해보면 3 이렇게 되죠. 1, 2, 3, 4, 5, 6. 이게 Z7이 여기 1부터 1, 2, 3, 4, 5, 6까지죠. 1, 2, 3, 4, 5, 6이 다 나온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된 걸 원시근이라 한단 말이야. 원시근. 다시 이제 7승하면 또 3이 되죠. 이렇게 반복되는데 어쨌든 요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Z7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거듭 작업을 하게 되면 만들어내는 그런 수를, 요 안에 있는 엘리먼트를 원식은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를 한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알파를 그런 걸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에 이제 군에 관해서 뭐 나와 있어요. 이걸 설명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었는데, 간단하게 뭐 디테일한 것은 말고, 개괄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걸 시험에 낼 것은 같지는 않은데,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져서, 일단 군이라고 하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집합인데 연산하고 포함하고 함께 해가지고 특정한 연산을 함께 이제 뭘 집합까지 포함해서 이걸 군이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군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속성이 있어야 돼. 집합이지만 이 집합에 순산은 뭐 더하기도 될 수 있고 곱하기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연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연산 하나하고 요 집합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면 그걸 군이라고 한다. 우리 그룹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야. 뭐냐 그러면 일단 닫혀 있어야 되겠죠. 그 연산에서 예를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거나 곱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어. 즉 이 집합지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더하거나 곱하면 다시 이 집합지에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밖에 이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거 값이 나오면 이제 닫혀 있지 않죠. 그래야 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결합법칙이 순서가 좀 바뀌더라도 값이 연산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하는 곱하기면 1이 항등원이잖아요. 자신이 나오는 a 곱하기 1은 a, 1 곱하기 a는 a, 이런 식으로. 덧셈의 경우 0이죠. 덧셈은 0을 더해야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연산에 따라서 항등원이 다르지만 어떻든 그런 항등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역원이 있어야 된다. 역원이. 연산에 관해서. 역원이. 만약에 곱하기면은 뭐 a에 대한 역원은 a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더하기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a하고 마이너스 a가 형등원 0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원. 특별히 이제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A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요거는 그 연산의 순서를 바꾼 거고, 얘는 이제 요 둘을 위치를 바꿔버린 거죠. B 이렇게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이 교환 법칙도 성립하면 특별히 아벨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데, 요 네 개를 만족하면 군이라고 하고, 특별히 교환 법칙까지 성립하면 아벨군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게 없어 그냥. 그러면 연산에 그 집합이 닫혀 있고 더하기든 곱하기든 특별한 연산에 연산이 일단 하나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집합하고 그 연산에 그렇게 돼야 이제 정의가 되는 거야. 닫혀 있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역원이 존재한다. 이러면은 그걸 그룹이다, 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여기 ZN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거하고 N하고 ZN은 이제 그 1부터 N보다 작은 작은 것까지 이제 집합이잖아요. 집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N하고 서로 소인 원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n이 9인 거, z 9일 때 9하고 서로 소인 9는 소수가 아니니까 3은 빠져야 되겠잖아요. 6도 빠져야 되고 서로 소인 애들, 요런 애들이 요런 집합이 얘들은 아벨군을 이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모듈로 곱하기 해서 아벨군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위를 이룬다는 얘기야. 교환법칙까지 성립한다고. 항등원은 1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 2, 4, 5, 7, 8을 가지고 모듈로 n에서의 곱셈을 한번 계산을 다 해봤어요. 여기 1을 가지고 자기 자신부터 해가지고 요 6개 있죠. 다 곱하면 이렇게 되죠. 1이 일단 여기는 급한 값들은 다 어때요? 이 집합에 속하죠. 닫혀 있단 말이야. 여기 다 있는 거 2를 가지고 이걸 다 곱하는 거고 4를 가지고 5를 7을 8을 아무튼 여기 있는 것은 요 집합 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두 개씩 잡아가지고
모듈로 구해서 곱한다는 연산을 다 해본 결과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죠.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은 다 어때요? 요 안에 있는 원소죠? 그거 벗어나는 게 없어. 1, 2, 4, 5, 7, 8로 다 나와. 그러니까 닫혀 있는 거잖아, 곱하기. 모듈로 구해서의 곱하기. 다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항등원이 존재하죠. 1, 2, 4, 5, 7, 8에다가 2를 곱하면 다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항등원이 있어요. 1이라고 하는 항등원이 있다.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이 있는 거 봅시다. 여건이. 1에 대한 여건은 1이죠. 이렇게. 2에 대한 여건은 1을 만들어주는 건 5야. 즉, 2 곱하기 5를 하면은 1이 된다는 게 모듈로 구해서. 그래서 2에 대한 여건은 5죠. 마찬가지로 5에 대한 여건도 2지. 이게 1이 되나. 5에 대한 여건이. 서로 보니까 교환법칙도 성립하죠. 지금 결합법칙이 성립한지는 이걸로만 바로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잖아요. 닫혀있고, 요 연산의 결과가 다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로 된다. 항등원이 존재하고, 요건이 존재하고, 다 1이 있죠, 1이. 그래서 8의 요건은 8이고, 7의 요건은 4고, 5의 요건은 2고, 5, 2 곱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존재하죠. 여기는 모든 수에 대해서 각각 1로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1로 만들어주는 상대편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유한군인데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룹의 집합이 앞에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유한군에 되겠죠. 더하기도 된다. 이렇게 곱셈에 대해서는 모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더하기는 모듈러에서 연산이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아까쯤에 서로 소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군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뭐 원소의 위수,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아까 원소 있잖아요. 요소 값이 몇 번 곱하면 1이 되냐. 그래서 이 몇 번 곱하는 것을 원소의 위수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Z11에서 3이라고 하는 원소 값은 5번 곱했더니 1이 나온다. 5번. 1승, 2승, 3승, 4승, 5승 했더니 1. 그랬을 때 이 3이라고 하는 원소의 위수 오더가 5더라. 이게 5번 곱해야 되니까 1이 나오도록 몇 번 곱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원소의 위수로 한다. 순환군,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원시군을 가지고 원시군을 가지고 해보면은 2, 4, 5, 1, 2, 3, 4, 5씩 쭉 하잖아요. 2, 4, 5, 8, 2, 4, 8, 5, 10, 뭐 이렇게 하고, 9, 7, 3, 6일에서, Z11에서 2가 원시근인데, 11이 이제 소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 되겠죠. 근데 이 2를 가지고 다 해보면, 여기 1, 2, 3, 1부터 10까지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가면 또 이제 A의 11승은 2가 되죠. 이런 건 뭐, 순환군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수에 관해서 ZP에 관해서 이렇게 곱하기는 아벨군이다. 그것도 순환군으로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설명해봐야. 중요한 건 여기 하나만. 이게 그룹 내에 이게 서브 그룹이 존재한다. 군이 되는 예를 들면 Z11이 있는데 Z11 안에 오더가 5인 3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렇게 되나 봐요. 5개, 5개짜리 군이 있어요. 근데 1, 3, 4, 5, 9는 모두 모듈로 Z11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근데 그놈끼리
곱하고 이렇게 1345라고 하느니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거듭 제곱성을 해보면 요 5가지 수만 만들어내나 봐요. 5가지 수만. 그랬을 때 요렇게 요 5가지 수에 이건 이제 부분집합이잖아요. Z11에 대한 부분집합인데 그놈만 이 부분집합만 가지고 이게 군이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1345를 1345 해가지고 아까쯤에 군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다 연산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 다 1345만 나오죠. 그리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1로 쭉 곱하면 자기 자신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각 숫자마다 1이 존재해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거 요건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9의 요건은 5고 5의 요건은 9고 4의 요건은 3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것도 부분집합도 군을 이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군 안에 이렇게 부분군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넘어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이산대수를 이용해서 암호화 시스템을 설계할 때 말하자면 이런 군 전체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이 안에 부분집합만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전체 구분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이면 그 소수이면 좋은데 어떤 수들은 보면은 짝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짝수가 둘레 여섯 요 10개가 짝수개잖아요. 이러면은 별로 좋지 않아. 근데 요 부분군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는 소수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좀 더 공격에 방어할 때 좀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체도 군을 이루긴 하는데 그 부분 집합이니 이렇게 소수계를 갖는 요놈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 시스템을 만들면 좀 더 공격이 용이하지 않다. 방어가 쉽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적 특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는 전체를 해도 되지만 이런 식의 부분군을 가지고도 암호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산대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야기했냐고 다 똑같은 일이에요. 이야기예요. ZP라고 하는 P가 이제 소수겠죠. DLP라고 디스크릿 노가리즘 프라블럼 그래서 DLP라고 부르는데 이 수는 P-1이겠죠. 원시 원소가 알파 아까 1부터 P-1까지 거듭 제곱을 하면 이 수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원시원소 알파를 쓰죠. 그다음에 베타는 뭐 이제 그 아무거나 그 ZP 안에 들어있는 수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사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 x를 구하는 게 이렇게 수식을 주고 이 x를 구하는 게 이산대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본다 그러면 로그 값을 취하면 되겠죠. 로그 알파 해가지고 여기 로그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알파의 x승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앞으로 넘어오잖아요. 이거는 1이 돼버려. 그래서 이건 x가 되죠. x가 이렇게 양쪽에다 똑같이 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로그 밑을 알파로 해가지고 또 양쪽 다 동일한 숫자면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이제 나오겠죠. 근데 왼쪽은 x가 된단 말이야. 로그 알파로 해주면 이 부분도 이제 똑같이 로그 알파의 베타가 이렇게 되죠. 요 놈을 구하면 되는 거죠. 놈을 그러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모듈러에서의 정수여야 되는데 흔히 한 로그 값을 계산하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일일이 하나씩 해볼 수밖에 없다. x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수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바로 팍 푸는 이런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Z47에서 이산대수 문제 알파가 5로 주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x를 한번 계산해 봐라 하는데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47 모듈러 내에 41이 되는
5의 x승을 얼른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일일이 해봐야 돼. 5의 1승. 일단 1승은 아니겠지. 5의 2승. 5, 25도 아닐 거고, 5의 3승이면 몇입니까? 25에도 125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쭉 5의 4승 이렇게 해가지고, 5에 쭉 곱해봐야 될 텐데, 뭐 5의 46승까지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서 x를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평균적으로 여기 반까지는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일반화된 이산 대수 문제, 이제 방금은 곱셈에 대해서만, 좀 DPL만, 키교환에서는 이게 곱셈에 관해서 ZP에서의 모듈러 연산 곱하기만 좀 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일반화 시켜볼 수 있다. 이렇게 연산을 곱하기 한정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원으로 표기하면 더하기든 어쨌든 아무 연산이나 이런 식으로 이산대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거란 이야기예요. 이산대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된 건 그 연산을 몇 번 했을 때 이 베타가 나오냐, 이렇게 주어진 알파를 가지고 연산이 더하기든 곱하기든 또 다른 연산이든 간에 해가지고 x번 하는 거죠. 그걸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야. a x승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알파에다가 동글뱅이에 해당하는 원에 해당하는 연산을 x번 했어. 그럼 결과가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쉽다 이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이제 베타하고 알파가 주어졌을 때 x를 그게 연산이 무엇이든 간에 구하는 게 반대로 구하는 게 이산대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일반화 시키면은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 곱하기인 경우에는 아까 모듈러에서 어려웠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 예를 들면 더하기를 봅시다. 더하기. Z11에서 더하기 연산인 경우 이것도 이산대수 문제를 할 수 있죠. 알파를 2로 놓고 봅시다. 알파를 2로. 그러면 이제 더하기니까 2를 거듭해서 더해 나가겠죠. 한 번 더하면은 2일 거고, 두 번 더하면 4고, 4번 더하면 6이고, 4번, 5번, 6번 더하면 12인데, 11로 모듈러 앉으니까 1이 돼. 어쨌든 이것도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다 나오죠. 11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알파가 지금 2가 원시근이긴 하죠. 얘놈이 이제, 일반화된 이산대수 형태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x번 더한 거잖아요. 더했더니, 3이 나왔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2를 몇 번 아까는, DP만 2x승 이런 형태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하기니까, 2의 x가 되죠. x의 2나 2의 x는 똑같은데, 이렇게 돼. 그때 x를 구하는 것은 쉬운가? 어려운가? 물어보는 거야. 이건 쉽다, 이 말이야. 아까 곱하기 2의 x승을 구하는 것은 어려웠는데, 이것은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때, 2의 인버스만 구하면이, 2의 요건을 구하면은, x를 구할 수 있다. 2의 요건만. 예. 그죠? 2의 요건을 구해주면은 x값이 이제 구해져 버리는 거지. 양쪽에다 2의 인버스 곱하니까. 물론 모듈러에서 2분의 1은 아니야. 정수에서 뭔 수를 곱했던 1이 나오는 걸 요건이라고 그랬었는데, 표기만 지금 마이너스 1로 표현할 뿐이지, 이게 2분의 1은 아니에요. 여기 2분의 1은 아니다. 이렇게 11에서 2의 요건이 뭘까? 2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1이 될 거야. 아무튼 좀 해보면 되지. 10개만 해보면 돼. 10개만이 되는데, 아무튼 그건 요건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확장된 유클리드 호재법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계산이 좀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산돼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금방 이산돼서 해당하는 문제 x를 금방 구해버릴 수 있어서 이런 형태로 암호 시스템을 설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쉽게 계산이 돼 버린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연산은 어떤 거라도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반화된 이산돼서 문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좀 인정받고 활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금 했던 DPL만 키교환이나 DPL만 키교환에 기반을 둔 엘가말라마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방금 했던 형태의 이산돼서 문제. 그런 형태를 쓰거나 아니면 타운 곡선이라고 하는 많이 쓰이죠. 타운 곡선 훨씬 더 키 길이가 짧으면서도 동일한 강도의 암호 수준을 이제 암호 강도를 보장해 주는 게 타운 곡선이죠. 타운 곡선에서도 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타운 곡선을 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제 수식인데 그 안에 처음에 어떤 점을 잠깐만 이야기하자면 여기다 어떤 연산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옮겨가 옮겨가고 타운 곡선 내에서 옮겨가는데 몇 번 연산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시작은 여기서 하고 끝은 여기서 이제 머물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처음과 끝을 주는 거죠. 근데 몇 번 연산을 해야 찾아내는 게 타운 곡선 이론에서의 이산돼서 문제인 거야. 연산을 하게 되면 연산이 주어져 있는데 그 연산을 하게 되면 여기 점이 초기의 점이 타운상에서 왔다 갔다 막 한단 말이야. 근데 끝점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몇 번 연산을 해야 여기 끝에 이 점에 도착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생각해 보면 똑같이 연산이 점을 옮겨가는 연산인 거야.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 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시작과 점은 끝점은 아는데 몇 번 그 연산을 했는지를 모르는 게 찾기 쉽지 않은 게 타운 곡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야기되는 이산돼서 문제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타운 곡선을 이용하는 이산돼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 갈루아치가 이렇게 우리가 AES에서 봤잖아요. 뭐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느니 다항식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도 소수 그 비슷한 성격을 띈다 그랬잖아요. 갈루아체를 가지고도 이제 소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갈루아체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런 형태의 이산돼서 문제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초타운 곡선이라고 하이퍼 플릭 커브라고 그래서 초타운 곡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타운 곡선을 좀 더 일반화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산돼서 문제로 정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산들도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것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쓰이고 있는 DPL만 키관에 사용하는 거나 타운 곡선에 사용하는 이산돼서 문제 정도가 현재 좀 안전성을 인정받고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이산돼서 문제들을 만들어서 자기들 암호가 안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검증받은 것들은 별로 많지 않다. 실제로 두 가지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체계 내에서 이산돼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일방향 함수이고 역으로 그걸 깨는 건 시간을 많이 요하는 쉽지 않은 문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증명해 줄 수 있으면 그걸 할 수도 있긴 하죠. 아무튼 쉽지는 않은 문제고 요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쉽지는 않죠. 일산돼서 문제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방법이 거듭 작업을 계속 해봐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 외에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증명된 바가 없어. 없다라고 증명된 바가 없어가지고
근데 없을 거라고 이제 지금까지 찾아낸 사람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산대서 문제에 대한 공격인데 뭐 포괄적 알고리즘과 비포괄적 알고리즘이 있어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뭐 알아두도록 합시다. 근데 포괄적 알고리즘, 비포괄적 알고리즘 특징은 이건 이제 아무 순환군이나 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무작위 아까 얘기했듯이 일일이 X승배 해봐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좀 그런 스텝들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고, 다른 형태의 수식으로 변환시켜가지고. 비포괄적 알고리즘은 특정한 ZP에서만 이제 동작하는 거라, 그 대상이 그룹이 뭐냐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범용적으로 포괄적 알고리즘을 쓸 수 있고, 이건 이제 특정한 그룹에만 작동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뭐 키 길이가 기존에 이런 이 정도 짧은 것들이 다 지금 이전에 금방 깰 수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 1024비트 이상의 소수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안전성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말 이거 동일한 거고, 오스카가 이제 중간에 공격자죠. 알 수 있는 거 알파 P 도메인 파라미터하고 양쪽에서 자신의 개인 키로 만들어낸 알파의 A승, 알파의 B승을 만든 AB까지 이 퍼블릭 키 AB를 획득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결국 알파의 AB가 이제 키잖아요. 저쪽에서 이걸 가지고는 이렇게 가지고는 이걸 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면 A 곱하기 B가 혹시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잖아요. 알파의 A승하고 알파의 B승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죠? 알파의 A 플러스 B야. 곱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가 나와야 되는데 AB를 곱하는 A 플러스 B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틀려. 안 된다. 결국은 DPL만 키 교환을 풀려고 그러면 이산대서 문제를 결국 풀어야 된다라고. 요걸로부터 A를 추측해내든 아니면 요걸로부터 B를 추측해내든 이렇게 해야만 이제 요 알파 AB를 얻어낼 수 있죠. 어쨌든 요 A, B 중에 하나를 얻어내야 돼. 하나를 얻어내야 된다. A를 얻어내면 B하고 이제 B에다 A승을 하면 되니까 키를 얻어낼 수 있고, B를 얻어내면 A에다가 B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쨌든 A, B를 하나는 얻어내야 돼. 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HP, DPL만의 키로부터 그걸 암호 완전하는 것은 결국 DLP 이산대서 문제를 푸는 거 똑같다. 똑같다. 그걸 이산대서 문제를 응용한 거지만 둘의 문제를 푸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DPL만 키 교환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은 그 이산대서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A나 B를 하나 풀어야 이산대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래야 이제 최종적으로 앨리스하고 밥 사이에 공유되는 그 비밀키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가마를 한번 보시죠. 방금은 DPL만은 암호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건 키 교환하는 거라고. 엘가마를 암호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DPL만 키 교환 프로토콜 확장해서 쓴 거죠. 85년에 있는데, 근데 보면은 별거 없어요. 똑같아. 봅시다. 프로토콜이 일단 앨리스와 밥이 있는데, 앨리스가 이제 밥한테 이 X라고 하는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I를 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복화를 해야 되겠죠. 보면 이제
앨리스가 이제 물론 알파하고 지금 P는 공개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암호화 스킴 원리를 보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밥이 자신의 D라고 하는 비밀키를 선택해서 알파에다 D승해 가지고 모듈 P에서 계산해 가지고 이제 베타를 보내주죠, 키를. 그러면 이제 앨리스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 키 하나, 여기서는 이제 임시 키라고 이제 지칭해. 이제 메시지마다 이 키를 다른 걸 선택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확률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별건 없고 아까 키 익스체인지하고 차이점은 임시 키랑 메시지 하나마다 새로 자신의 그 개인 키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방법은 똑같아. 알파가 주어진 알파에다가 방금 임시 키를 선택한 i만큼의 이제 지수성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고 실제로 이제 둘 다 키를 이제 공통되는 비밀 키를 만들죠. 각각 베타에다가 i승, 얘는 K2에다가 D승, 자기 걸 i승 해가지고 하고 실제 그 암호화는 뭐냐 면 이렇게 별게 없어. 곱하기야. 메시지에다가 그냥 곱해버려. x에다가 분해의 숫자가 3이다 그러면 3에다가 그냥 공통된 비밀키 KM 여기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럼 곱해가지고 모듈 P에서 Y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되고 복화는 당연히 이제 그 키를 갖다가 여권을 구해가지고 암호문에다가 곱해주면 X가 나온다. 별게 없죠. 이걸 이제 뭐 프로토콜로 설명하자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알파 P까지 동시에 이제 보낸 형태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 P하고 베타하고 계산해가지고 보내고 되면 이쪽에서 그 자기가 키를 만들죠. 공통된 마스터 키가 아니라 임시 키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키 있잖아요. K 그놈하고 마스터 키를 마스킹 키를 만들어가 최종 공유되는 비밀 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암호화한 걸 두 개를 동시에 보내주면 얘가 이제 여기에다가 D승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요놈으로 요건을 구해가지고 Y에다 곱해주면 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순서만 좀 재조정한 거야. 아까 위에는 하나씩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세 개를 보내고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암호문하고 바로 요거하고 두 개를 합쳐갖고 보낸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열감한 암호화 프로토콜이다 한다 이거죠. 똑같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개를 한 번에 보내고 여기서 계산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보내면 그때마다 또 i가 바뀌잖아요. 메시지 하나씩 보낼 때마다 앨리스가 계속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여기 K2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마스킹 키를 공유되는 키를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그때 이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그럼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X26이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앨리스가 바바한테 보내려고 한다. 그죠? 밥은 P 알파가 아주 큰 소수, 그 다음에 원식에 해당하는 2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또 자신이 개인키를 쓸 것을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베타를 계산해가지고 여기 2에다가 12승 해서 모듈 29에서 계산 7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보내게 되죠. 이제 앨리스는 26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 임시키인 i를 하나 이제 5라고 이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K2도 하나 만들어 놓고 상대편한테 이제 바바한테 복구할 때 쓰라고 보내고 저기는 이제 밥이 보내온 베타에다가 자신의 i승을 해가지고 공통된 비밀키를 만드는 거죠. 그놈에다가 메시지 26을 곱해서 29로 모듈로 계산해봤더니 10이더라. K2하고 3하고 10을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보내온 K2에다가 자기 D12승을 하게 되면 그게 16이고, 그 16에 여권 29에서의 1이 되는 놈이 곱하면 1이 되는 걸 구했더니 20인가 봐요. 20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모듈러 29에서 아마 1이 나오는가 보지.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해야겠지. 그리고 16의 여권인 20을 함께 보내온 메시지 암호문 곱하면 29에서 26이 이제 둘 다 보낸 메시지 29가 26이 26 이제 얻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제 엘가말 암호화 프로토콜 구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26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밥이 P 알파를 정하고, P는 이제 뭐 RSS처럼 아주 큰 수를 선택해 가지고 걔가 이제 그 소수인지 소수성 테스트를 거치잖아요. 확률적으로 이제 아주 소수성 높은 어떤 아주 큰 수의 소수를 구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원시군 또는 부분군을 이용해서 이제 어쨌든 얻은 다음에 원시군을 계산해서 이제 원시군 중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자신의 이제 개인 키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선택해 놓는 거죠. 그래서 알파에다가 자신의 키 12승 이걸 해 가지고 7하고 요 P 알파하고 도메인 파라미터하고 자신이 계산한 베타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임시적으로만 사용하는 아예 숫자 하나를 임시 키를 이제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밥이 보내온 알파에다가 자신의 5성을 해가지고 또 그 밥한테 보내줄 키를 하나 이제 생성하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공유되는 공통의 비밀키 그걸 계산하면 돼. 상대편이면 베타에다가 자신의 선택한 개인키 5를 지송하면 16이 된다 이 말이지. 16이 그놈을 x에다 곱하면 된다. 16을 26에다가 10이 되죠. 그러면 요놈 3하고 10을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3을 이용해 가지고 3에다가 자신의 비밀키 12승을 해주면 16이 되나 보죠. 그놈의 역수인 20이 그놈을 구해가지고 메시지 암호문 10하고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원래에 앨리스가 보내려고 했던 메시지 x값 26을 복화해서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다음에 이제 계산적 측면에서 보면 뭐 이제 아까 그 제가 한 이야기가 똑같은 것들이에요. 소수피 생성하는데 커야 된다. 이렇게 큰 소수는 소수인지 아닌지 잘 알기 힘들잖아요. RS에서 했던 소수 확률적인 소수 테스팅 검사를 해가지고 통과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피엔사의 비트끼리 뭐 이렇게 것들 있고 하고 복화도 뭐 안 복화가 간단했잖아요. 요건 계산할 때는 페르마 수정률을 해서 여기든지 요건 계산했단 말인 이야기고 지수성 계산할 때 좀 더 이제 빠른 방법으로 고속화하는 방법들을 이용하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안정성 이제 공격 방법을 보자면 수동적인 거, 능동적인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수동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A하고 P 여기서 말하면 D하고 I를 얻어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공통의 앨리스하고 밥이 공유하게 되는 공통의 비밀키를 얻어낼 수 있어서 그걸로 가지고 이제 복화가 가능하게 되겠죠. 식으로 I를 D를 계산하든 I를 계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계산해내야 된다 하는 거죠. 능동적인 공격은 이제 이렇게 복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키를 얻은 키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제 다른 형태의 공격인 거죠. 물론 이제 비밀 지수 I를 다양한 메시지 똑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래서 아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메시지마다 이 임시키를
앨리스가 밥한테 보낼 때 요걸 그때그때마다 달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같더라도 암호문이 달라지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추정하기가 쉽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변경 가능성이 있다.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Y에다가 S를 그냥 곱해주는 이런 형태의 공격이 가능하다. 예. 그럼 원문에 이렇게 암호문에다가 숫자를 곱해주게 되면 암호문 복호문에도 이게 S가 곱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100원을 암호화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 이제 은행 그 뭐죠? 인터넷 뱅킹 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물론 암호는 모르지만 암호문에 실제 100원인지 어쩐지 써져 있는 건 모르지만 Y가 여기다 곱하기 한 1000을 해버린다. 중간 이건 중간에 공격자가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암호문에다가 1000을 곱한 거지. 그럼 이게 10만이 됩니까? 이렇게 10만이 되고 그걸 복호해보면 원래 X에다 그대로 S가 곱해진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 10만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만약에 인터넷 베킹 그 부분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상한 숫자가 아니고 의미 있는 형태의 복호문이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 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 패딩을 하고 옆에 앞뒤에다 뭐 숫자 0을 막 몇 개 치면 아무튼 이런 특성을 사라지도록 하는 이제 방법들을 실제 사용할 때는 사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뭐 교훈이라 써져 있는데 DPL만 프로토콜은 키교환을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이제 순환군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순환군에서도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 키교환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그 이산대수 문제는 일방향 함수다. 일방향 함수에 ZPS, DPL만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소스 P는 최소 1024비트 길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칭 암호에서 80비트에 해당하는 정도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공격형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키 길이가 훨씬 길어야지 된다 이 말이죠.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비해서 계산량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 자체로 암호화를 하는데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키 교환을 하거나 전제 좀 더 다른 응용에 이제 쓰는 거죠. 실제로 그 암호화는 대칭 키로 하는 거고. 아무튼 뭐 물론 2048비트 더 길게 해야 이제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엘가마를 해봤지만 별건 없었잖아요. DHK 그 DPL만 키 교환의 확장이고 세션 키로 그때그때 메시지마다 보내는 쪽에서 그 세션 키를 달리해 가지고 하는 것 정도고 암호화는 뭐 공유되는 키를 가지고 그냥 메시지에다 곱하기만 하면 돼. 모듈로 피해서 별건 없죠. 엘가마는 확률적 암호 스킵이다. 투기의 동일한 메시지를 암호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션 키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뀌어야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이산대수 문제 하고 그 이산대수 문제는 심플했었잖아요. 그 연산을 몇 번 했는지를 알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역방향으로 계산하는 게 어떤 숫자를 X번 연산하는 건 쉽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몇 번 연산되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게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한 DPL만 프로토콜하고 키교환 프로토콜하고 또 이제 그곳의 연장인 암호화는 엘가말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해봤습니다. 약간 이제 뭐 항상 여러분들 좀 수식에 나와버리면 좀 머리 아파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좀 몇 번 따라가 보면 이게 어려운 건 아니야. 아주 핵심 부분만 봐보면 별게 없잖아. P 소수 큰 거 원식은 그냥 P 선택하고 각자 앨리스와 밥이 각자 자기의 비밀키를 하나씩
해서 그놈의 지수승해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상대방이 보내온 거에다 자기가 선택한 그 비밀키를 한 번 더 지수승배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공통의 키고 엘가말은 이제 그걸 가지고 메시지도 그냥 곱해가지고 모듈을 피해서 보내면 또 복구하는 데서는 그 공통의 키를 역수를 구해가지고 곱해주면 복구가 되는 단순하게 하는 거야. 그 중간에 뭐 이제 몇 가지 뭐 수학자 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뭘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로 이게 안전하다, 또 뭐 어떤 걸 사용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암호화 프로토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